조서연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업 스타트업 시간이죠.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는 2019 한국투자증권에 전역 장교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역 및 2019년 전역 예정인 대위 이하의 장교에 또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분들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에서 2019 현대글로비스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의 8월 졸업 예정자와 기졸업자여야 하고요. 근무기간 협의 후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4월 22일까지 모집기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KT그룹에서 데이터 기반 통합 마케팅 전문 기업인 플레이디에서 2019년 상반기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인데요. 대학 졸업 또는 8월 졸업 예정자여야 하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수습 3개월, 인턴은 근무기간 2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HDC 주식회사에서 신입과 경력 정규직을 모집합니다. 영어 가능자와 인근 거주자, 인턴과 알바 등의 유관 업무 경험자와 경력자, 그리고 지방 근무 가능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분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 그리고 푸딩의 황윤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성진 대표님, 요즘 정말 날씨가요, 봄을 넘어서 거의 초여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도 좀 이런 봄처럼 화사한 날씨에 이어지고 있을까요? 네, 근데 꽃이 다 졌더라고요.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계속 늘 꽃을 맑으니까? 계속 꽃을 피우는 그런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사단법인 출범 1년 만에 3.5배 성장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2월에 저희 그 부산 지역 협의회 출범을 했었는데 2개월 만에 또 2배 이상 성장을 해서 2개월 만에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2월 15일에 저희가 부산 지역 협의회 출범을 할 때 40여 개 회원사가 모여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 93개 회원 스타트업이 부산 지역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부산 지역에 그 본사를 둔 스타트업들도 있고 부산 지역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 또는 부산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서울로 진출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부산에서도 활약을 하는 코스포 소식입니다. 자, 코스포에서 준비하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올해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저희가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는 5개 분과의 기능 조직이 있습니다. 뭐 교육 분과, 투자 분과, 법률 특허 분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육 분과에서 준비한 교육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4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스타트업 창업가를 위한 필수 경영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주로 이제 그 초기 그 창업자분들이나 뭐 시리즈 A 정도까지 이 경험하신 창업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을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래서 투자를 잘 받는 법, 뭐 경영 전략, 조직 운영, 그다음에 뭐 이 기술적인 트렌드, 마케팅 트렌드 같은 것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재직자 교육도 준비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타트업에 이제 뭐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뽑게 되면 소위 그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개별 스타트업이 소화하기에는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고 네. 또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공통적인 교육을 받아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기업에 특화된 거를 빼고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직자들이 그 여러 스타트업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곧 준비해서 재직자 교육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또 코스포 회원 사이 활발한 투자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 자랑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제가 지난주에 이제 1, 4분기 투자 동향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또 저희 회원사들 중에 여러 업체의 그 투자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직방이라고 네, 예, 저희 유명하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프롭테크 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는 곳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700억의 추가 투자 유치를 네. 그 발표를 했고요. 와. 네, 기업 가치로는 이제 7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져서 다음번 투자 라운드가 돌면 바로 유니콘 스타트업 네.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네. 가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유니콘 스타트업 잘 키우기로 유명한 알토스 벤처스에서 또 200억의 추가 투자를 했고 그 다른 투자자들이 500억 정도를 모아서 들어왔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시프티라든지 플레이팅, 이터 컴퍼니 같은 기업들이 이 시리즈 A나 프리 시리즈 A 이런 투자들을 받았는데요. 이게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시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태라고 하죠. 이제 근로자들의 출근 네. 퇴근 기록과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이제 주 52시간 시대를 맞아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졌는데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 기업이고요. 플레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텔 셰프들의 요리를 이제 호텔 셰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네. 호텔 셰프들의 요리를 배달도 해주고 케이터링도 오.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이터 컴퍼니도 재미있는데요. 그 육아 관련해서 이제 이유식이나 이런 거 하는 데들은 많은데 네. 육아를 하다 보면 부모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렇죠. 아이들 걸 같이 먹거나 네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밥 해서 먹기가 힘든 부모들을 위한 음식을 아이들이 해서 아니라 네네. 육아하는 패밀리 전체의 네. 어떤 식생활을 책임지겠다 예. 이런 컨셉으로 오.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코스포의 행사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있는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혁신성장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 차례 진행한 바가 있는데 다음 주에 2차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23일에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제는 국내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데요. 스타트업 생태계 쪽에서 김영덕 롯데 엑셀러레이터 상무님도 참여를 하시고 임정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그리고 서울대 유병준 교수님 이런 분들이 나오고요. 저도 같이 네. 발표도 하고 그리고 패널 토론도 하고 정부에서도 역시 나와서 토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한은국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실장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타트업 창업가를 위한 필수 경영 전략 첫 번째 강의가 바로 다음 주 4월 25일에 진행을 하고요. 네.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이제 이 투자를 VC로부터 투자를 잘 받는 방법, 투자 받는 전략과 패턴이라는 그 주제로 하고 비크립토 김문수 대표님 저희 이제 교육 분과를 맡고 계신데 네. 직접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회원사 대상의 행사고요. 회원사로 참여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국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린 행사니까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잘 받는 전략이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바쁜 코스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푸딩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푸딩의 황윤식 대표님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맛집 케이터링 플랫폼 서비스 푸딩과 배달 전문 공유주방 푸딩키친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12달 대표 황윤식입니다. 네. 푸딩, 저는 아까 잠깐 방송 전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푸딩은 맛집들의 음식을 케이터링 서비스로 제공하는 오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맛집들이 케이터링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예를 들면 단체 도시락, 뷔페 케이터링, 박스 케이터링, 핑거푸드, 푸드트럭,
식으로 배달이 가능하게끔 용기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소비자에게는 뭐 행사, 세미나, 뭐 오. 정기적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웹 중개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케이터링이나 배달을 전문으로 하시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푸딩 이름이 귀엽네요. 어떤 뜻일까요? 네, 사실 푸딩이라는 뭐 단어는 영문으로 쓰면은 이제 음식을 뜻하는 푸드와 뭐뭐 하는 중을 뜻하는 오. ing가 결합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음식을 찾고 준비하고 먹는 전체적인 과정을 서비스 하나로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맛집 케이터링이라고 하셨는데 이 맛집 케이터링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 뭐 외식 시장과 IT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푸드테크 영역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유독 케이터링 시장에는 변화가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대부분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뭐 공급자 위주의 뭐 대표적으로 역견적 네네.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정책이 투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또 행사에 참여해서 케이터링 음식이 이쁘긴 하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고 느껴본 적은 오.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케이터링 서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돼서 맛집을 케이터링화 하는 거에서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도 케이터링 서비스를 많이 좀 이용을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푸딩을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네. 사실 푸딩은 주로 개인 고객보다는 단체 주문이 잦은 단체 고객이 저희의 주 고객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문하시기보단 웹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십니다. 푸딩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브랜드의 메뉴, 원하는 시간, 수량을 2일 전에 예약 구매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케이터링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케이터링이 아니라 맛집 케이터링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럼 그 맛집에 대한 그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맛의 기준이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는 자체적인 굉장히 조금 고도의 평가에 의해서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해드리고 있는데요. 최소 3번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3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야 저희 플랫폼에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 MD가 몰래 매장을 방문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 모든 팀 구성원이 맛 테스트를 진행하고 세 번째는 불특정 다수의 20명 테스터 분들이 맛 테스트를 거쳐서 서비스에 등록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점심시간은 주로 테스트에 활용되는 시간입니다. 오, 이건 굉장히 부러운데요. 테스트를 저도 한번 해볼 수는 없는지. 자, 저희가 이렇게 맛집 케이터링 플랫폼 서비스 푸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 대표님, 저희가 뭐 공유 주방이라든지 이런 네. 음식 관련 스타트업 이야기를 왕왕했었는데 네. 맛집 케이터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아까 저 황윤식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푸드테크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그 빠르게 발전하고 특히 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비슷한 서비스들도 많이 등장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영역인데 좀 지금 푸딩 같은 경우에는 맛집과 케이터링 이라는 키워드를 결합시켜서 뭔가 좀 새로운 카테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으로 시작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푸딩, 뭐 워낙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주로 좀 어떤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맛집들의 음식을 패키지를 달리하여서 뭐 도시락이나 뭐 박스 케이터링, 뷔페 케이터링 이런 식으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네. 메뉴는 사실 다양한 브랜드가 이용될 수 있는 플랫폼인 만큼 뭐 한식, 양식, 뭐 일식, 멕시칸, 뭐 동남아식까지 굉장히 무궁무진한 메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좀 케이터링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거의 메뉴가 늘 좀 동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특히나 전기 케이터링 서비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 전기 케이터링의 어떤 느낌일까요? 푸딩의 전기 케이터링은 전기 케이터링 서비스는 주로 사내에 구내 식당이 없고 직원의 점심 시간을 복지로 생각하는 회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형태는 도시락 형태나 이제 뷔페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매일매일 다른 맛집의 메뉴를 두 가지를 정기적으로 배송, 세팅, 수거까지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금액은 고정으로 1인당 8,000원에 이용 가능하시고요. 인원은 10명부터 저희가 전기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맛집의 음식들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회사도 사내 구내 식당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러면 이 푸딩 서비스를 런칭하시고 시작하신 지도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가
저희가 사업을 영위한 지는 이제 3년 차 된 네. 스타트업이고요. 푸딩 서비스로 본격적으로 확장해서 진행지는 이제 한 1년 정도 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그 1년 동안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의 피드백도 궁금하네요.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뭐 사실 매일 같은 브랜드의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고 여러 케이터링 업체를 문의하는 것도 사실 일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뭐 복잡하게 알아볼 필요 없이 한 번에 푸딩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메뉴들을 한 번에 비교하고 행사 성격에 어울리는 음식들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두 번째는 가장 사실 좋아하시는 건 수거 서비스입니다. 아, 사실 네. 음식에 손을 묻힐 필요 없이 푸딩에서 알아서 음식을 세팅하고 수거까지 해주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일을 더는 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회용 용기뿐이 아니라 다회용 용기로 제공되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네, 소비자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만족을 오.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거 서비스까지 하시려면 그 식사를 하시는 동안 그 따로 직원분께서 자리를 지키시는 건가요? 사실 자리를 지키진 않고요. 네. 이제 케이터링이다 보니까 주로 배달 시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주로 점심 시간이고 뭐 산발적으로 이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 내에서는 배달 시간, 수거 시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뉴 아이템을 구성하는 푸딩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사실 맛뿐만 아니라 푸드 스타일링적, 그러니까 보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노력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먹기도 좋은 게 사실 맛도 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음식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 각 맛집의 사장님들에게 굉장히 저희가 의견을 많이 구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맛집의 사장님들이 음식의 구성을 주시면은 음식의 색깔을, 조화로움을 고려해서 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저희 뭐 푸딩 피드백 이야기를 좀 들어봤지만 푸딩 자체에서 이런 게 우리들의 장점이다라고 좀 어필하는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푸딩 서비스는 기타 많은 배달 앱, 앱들 중에서 케이터링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은 케이터링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케이터링 영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만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케이터링 서비스는 기타 배달 앱들과 달리 내가 먹으려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이기 위해서 주문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 차이점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의 차이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파고들어서 소비자의 니즈에 파악해서 서비스로 병행한 게 저희의 장점들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개인보다는 단체 고객, 뭐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이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분들이 고객으로 계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주로 단체 고객이다 보니까 뭐 회사나 뭐 가장 많은 회사나 종교 단체, 뭐 협회, 뭐 병원, 뭐 학교, 공기관, 단체 모임들이 자주 있는 곳에서 주로 이용되시고요. 특히나 정기 케이터링은 사내 복지에 관심이 있는 초기 성장이 좀 빠른 스타트업이나 게임 회사 등 잘 성장하고 이제 복지 수준이 높은 회사가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케이터링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뭐 최근에 나타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 전에 또 비슷한 이 급식 도시락 업체들도 꽤 있었고 네. 그런 유사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푸딩만의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음식의 메뉴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현재 영업 중인 맛집들의 음식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맛집들은 뭐 추가적인 판매 활로가 생겨서 좋고, 저희는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메뉴를 소비자에게 매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어서 좋고 상생을 가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또 소셜 벤처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예. 자, 맛집 케이터링 플랫폼 서비스 푸딩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좀 최성진 대표께서 좀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맛집 좀 많이 찾아다니는 예. 전문가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근데 이게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 스타트업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 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그 기존 케이터링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 수요자 입장에서 포착을 하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케이터링 음식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음식이 좀 종류가 너무 뻔하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시켜서 이제 케이터링해서 먹고 나면 치우는 게 굉장히 걱정이 그렇죠. 된다든지, 네. 또 일회용기가 많이 사용되니까 이거 환경이 너무, 저희도 이제 행사가 많으니까 케이터링 많이 쓰는데
뭐 그런 부분들의 이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해결 안 된 이유도 있었다는 거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든지.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게 소위 속된 말로 이제 몸으로 때우자. 그리고 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거를 다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혁신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는 없다.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술 기반이라든지 어떤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효율화시킨다든지 그런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존 기업들이 하지 못하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푸딩의 시장 반응 이제 런칭 1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한번 이제 구매하신 푸딩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한 80% 정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이 지표가 시장의 반응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번 주문할 때마다 같은 메뉴가 아닌 매번 다른 메뉴를 골고루 드셔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실무자분이 이제 상세하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숨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맛있게 잘 먹었네라는 한마디가 또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푸딩 관련한 특허도 혹시 좀 있을까요? 현재 다양한 특허가 출원되어서 등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배달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화 통해서 배달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공유 배달 시스템과 배달 과정에서 사실 케이터링이다 보니까 위생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특허를 지금 출원하여 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푸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유통 서비스라고 좀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또 이 푸딩을 통해서 또 더 욕심내는 영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케이터링 시장은 아직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에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 경쟁해서 대기업의 구내식당도 푸딩 서비스로 변화시키는데 저희 욕심내는 부분 중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움직임,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빠르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저희가 나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3년 동안 좀 운영을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지만 늘 승승장구만 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년 시간 동안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크게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중 하나가 저희가 최근에 시작하고 있는 공유주방 푸딩 키친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이제 부동산 영역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고요.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 중 뭐 소음 때문에 뭐 옆 가게에서 뭐 공사 금지 민원 신청을 낸다던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사실 그때마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뭐 멘토분들이나 뭐 사업 선배님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공유 주방 사업에서 좀 부동산 영역 때문에 애를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 코스포에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저희 그 공유 주방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기업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좀 좋은 방안들이 저희 서로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유 주방 부분은 특히나 이제 막 시작해서 성장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좀 함께 산업을 키워가는 방법을 고민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3년 동안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들어볼까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멘토분들, 뭐 사업 선배님들, 뭐 동료 스타트업, 그리고 정부의 지원, 그리고 팀원들의 도움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타트업이 사실 열정만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좀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법부터 여러 규제를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성장하는 것에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좀 방송 보신 투자자분들에게 어필을 좀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아직까지 저희는 뭐 저희 회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진 않았어요. 비교해 보자면 아직 세상에 밖을 나오지 않은 원석 같은 느낌의 좀 신비주의 컨셉을 갖고 있었는데 신비주의요? 스타트업인데?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자신 있게 서비스를 이제 보여드릴 만큼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뭐 언론 마케팅이든 온라인 마케팅이든 오프라인 마케팅이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또 이용을 권하고 싶은 이용자분들께도 홍보를 좀 해주시죠. 뭐 행사, 세미나, 뭐 음식을 위해 고민해 보신 실무자라면 아니면 뭐 점심 식사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회사라면은 한 번이라도 푸딩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알게 됐지라는 네.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오. 후회하시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케이터링 서비스 푸딩과 좀 함께 했는데요. 최성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푸드테크 분야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드테크라고 하는 게 뭐 기존에는 이제 외식 산업이라든지 뭐 집에서 밥을 못 해 먹을 때 나가서 사 먹는 이런 개념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 주방과 요리,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될 거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가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음식 영역에서도 더 이상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거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취미생활, 고급진, 내가 뭔가 직접 만들어 먹는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나가서 사 먹거나 뭐 공유 주방이든 이런 케이터링이든 이런 걸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에 도전하는 푸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케이터링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높은 목표로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딩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푸딩이 이제 플랫폼 서비스도 하지만 이제 배달 영역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거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배달 전문 공유 주방, 푸딩 키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푸딩 키친에 입점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유 주방과 달리 이제 푸딩 서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타 배달앱뿐만 아니라 이제 케이터링 영역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5월 초에 푸딩 키친 설릉점을 시작해서 7월엔 여의도점, 9월엔 문정, 그리고 화양점까지 오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케이터링 서비스 푸딩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황윤식 대표님 그리고 최성진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